그래서 더욱 미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기 혼자 길을 떠나야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할 때가 많았지요. 청각이 뛰어난 타오와 위험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갈록 덕분에 제일 안전한 길만을 선택할 수 있었고, 길눈이 밝은 아서와 시력이 좋은 메리 덕분에 같은 길을 빙빙 도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라서 천만 다행이야. 대신 감수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메리는 몸이 너무 가벼워 걸음걸이가 아슬아슬했고, 갈록은 의외로 다리가 약해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타오는 까불다가 돌뿌리나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았고, 아서는 어두워지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쉴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엄마 아빠와 여행 다닐 때처럼 푹신한 침대와 깔끔한 욕실이 있는 숙소는 당연히 생각조차 못했지요. 그렇지만 작은 5아이가 밤일수를 피해 몸을 누이기에 알맞은 공간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빈 집이 차고, 폐업한 농장의 헛간,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기차역, 인적 드문 공원의 화장실, 무료 입장 박물관이 중세가구 전시실, 공사가 중단된 상가 건물 등등 적정한 장소가 운 좋게도 그때그때 나타나 주었거든요. 어느 날 아이들은 한 호화로운 해변 관광도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뽐내는 멋진 차들이 가득했고, 도로변에는 미끈한 야자수들이 일렬로 심겨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가양각색의 호텔들, 명품 옷과 가방을 파는 가게들, 술집과 마사지 테라피샵들이 수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해변에 점점이 꽂혀있는 파라솔 아래 누워 바다를 감상하거나 호텔에 딸린 야외 수영장에서 한가롭게 수영을 했습니다. 흰 제복을 차려입은 종업원들은 비치타월, 가볍게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 투명한 유리잔의 진술, 달콤한 디저트 따위를 끊임없이 내어왔습니다. 저녁이 되고 무더위가 한풀 꺾이자 도시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과 함께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곳곳에서 댄스쇼, DJ쇼, 아쿠아쇼, 서커스 등 온갖 멋진 공연들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이 모든 신기한 것들을 실컷 구경했습니다. 모두들 흥분해 있었고, 침착한 메리조차도 황홀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지요. 정말 멋진 곳이야. 그러나 미아는 울적하고 초조한 기분이었습니다. 길을 떠난 지도 꽤 되었는데 아직 생명수에 대한 작은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미아는 철썩철썩 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이들은 점심때쯤 한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호숫가는 울긋불긋하게 칠해진 지붕 달린 나룻배들, 노를 젓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남자들, 술과 음식이나 봉제 인형 따위를 팔고 있는 여자들, 보트 투어나 피크닉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호숫물에는 보기 싫은 녹조도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걷느라 다리도 아팠고 무더위에 지쳤던 아이들은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비교적 한산한 나무 그늘 쪽에 자리를 잡고 한 줄로 앉았습니다. 타오가 옆자리의 메리에게 장난을 걸었고 둘은 곧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록과 아서가 한마디씩 거들자 곧 유쾌한 난리법석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끝자리에 앉아있던 미아는 일부러 그 소동에 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좀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미아는 조금 떨어진 바위 그늘에 작은 동물 한 마리가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축축한 올리브색 피부에 검은 점이 박혀 있었는데 기처럼 튀어나온 아감이, 긴 꼬리,
짧은 다리 4개가 어울러져 좀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느끼자 도롱뇽은 재빨리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잠깐만, 혹시 어디로 가면 생명수를 찾을 수 있는지 아니?